같은 용돈 봉투. 한 사람은 1년을 모아서 준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손주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진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마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김순자님의 시선입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적금 만기 통지서를 발견했다. 작년 설날부터 시작한 적금. 매달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이 모였다. 국민연금 50만 원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을 꼬박꼬박 넣었다. 무엇 때문에? 손주들 설날 용돈. 민준이 10살, 서연이 8살. 이제 용돈도 제법 커야 할 나이였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다. 직원이 물었다. 할머니 어디 쓰실 거예요? 손주들 용돈. 나는 뿌듯하게 대답했다. 손주들 좋겠네요. 직원이 웃었다.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손주들한테 줄 건데 구겨진 돈은 안 되니까. 새 지폐를 받아 지갑에 넣으니 묵직했다. 기분이 좋았다. 집에 돌아와 용돈 봉투를 준비했다. 문방구에서 산 복주머니 모양 봉투. 예뻤다. 민준이 봉투에는 7만 원, 서연이 봉투에는 5만 원. 나이가 다르니까 금액도 다르게. 봉투를 들여다보니 벌써 손주들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민준아, 책 사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할머니가. 서연아, 인형 사고 친구들한테도 나눠줘. 할머니가. 메모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다. 설날까지 한 달. 손주들 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1년의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적금을 찾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아들이 왔다. 엄마 왔어요.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생활비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제가 좀 드려야죠. 필요 없어. 가져가. 엄마 그냥 받으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돈 없는 것 같아? 나는 국민연금 받아. 그걸로 충분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내 돈으로 산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 단호했다. 아들이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럼 병원비라도 제가 낼게요. 엄마 무릎 아프시잖아요. 병원비는 그건 내가 내도 돼. 건강은 중요하니까. 나는 조금 누그러졌다. 아들이 가고 나서 소파에 앉았다. 아들이 돈을 주려고 한 건 고마웠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 힘으로 살고 싶었다. 한 달에 25만 원으로 살지만 내 돈이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난 아직 늙지 않았어. 설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하고 설빔으로 갈아입었다. 옷장에서 꺼낸 연보라색 한복. 작년 칠순 때 아들이 사준 거였다. 거울을 보니 괜찮았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귀걸이도 했다. 오늘은 손주들 만나는 날. 화장대 앞에 앉았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분을 살짝. 손이 조금 떨렸다. 설렜다. 용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봉투를 만져봤다. 1년 동안 모은 돈.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민준이가 안기는 모습, 서연이가 웃는 모습. 벌써 눈에 선했다. 혼자 미소 지었다. 택시를 불렀다. 아들네 집으로 가는 길.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창밖 풍경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기분이 들떠서 택시 기사가 물었다.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손주들 보러 가요.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나도 웃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웃으며 맞아줬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거실로 들어갔다. 아들과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다. 안았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주들을 꼭 안았다.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았다. 며느리가 차와 과일을 가져왔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때가 됐다. 가방에서 용돈 봉투를 꺼냈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용돈 줄게. 손주들 눈이 반짝였다. 민준이한테 먼저 건넸다. 민준아, 할머니가 1년 동안 모은 거야. 책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민준이가 두 손으로 받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내 손을 막았다. 어머님, 안 받아도 돼요. 당황했다. 아니야, 손주들 용돈인데.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용돈 줄게요. 며느리가 봉투를 도로 내 손에 쥐어줬다.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서연이도 입을 삐죽거렸다. 엄마, 할머니가 주신다는데.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줄게. 며느리는 단호했다. 나는 봉투를 든 채 얼어붙었다. 손주들 앞에서 거절당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1년 동안 모은 돈. 한 달에 10만 원씩 아낀 돈. 거실이 조용해졌다. 손주들은 바닥만 봤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설날 다음 날. 경로당에 갔다. 명절 후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다. 순자야, 잘 쉬었어? 영희가 물었다. 응. 자리에 앉았다. 손주들한테 세배 받았어? 미자가 물었다. 응, 받았어. 짧게 대답했다. 나는 손주들한테 용돈 10만 원씩 줬어.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정수기가 자랑했다. 나도 줬어. 요새는 그 정도는 줘야 되더라. 영희가 말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순자야, 너는 얼마 줬어? 미자가 물었다. 나는 못 줬어. 왜? 준비 안 했어? 준비는 했는데 며느리가 안 받더라. 뭐? 왜? 친구들이 놀랐다. 너무 많이 준다고. 무리한다고. 씁쓸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손주 용돈을 며느리가 왜 막아? 영희가 혀를 찼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정수기가 말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손주들 앞에서 거절당했어. 얼마나 창피하던지. 친구들이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이 생활비 주려고 했을 때는 내가 거절했는데 내가 주는 용돈은 며느리가 거절하더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친구들은 다들 손주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나만 거절당했다. 손주들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손을 거둔 모습, 서연이가 입을 삐죽거린 모습, 지워지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가방을 열었다. 용돈 봉투 2개가 그대로 있었다. 꺼내서 봤다. 민준이 봉투, 서연이 봉투. 1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 넣어둔 메모지를 꺼냈다. 민준아, 책 사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할머니가. 눈물이 났다. 왜 며느리가 거절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돈이 더러운가?
아들이 생활비 줄 때는 내가 거절했는데 내가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건 뭐가 문제야.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무리해.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살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다.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오직 손주들 생각하면서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는 줄 수 있겠지. 며느리 몰래. 하지만 언제? 생일? 그것도 며느리가 막을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집중이 안 됐다. 손주들 생각만 났다. 한 달 후,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장을 보러 갔다. 카트에 라면과 김치, 두부를 담았다. 계산대로 가는데 누군가 불렀다. 어머님, 며느리였다.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웃으며 인사했다. 그래. 짧게 대답했다. 어머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며느리가 내 카트를 봤다. 라면, 김치, 두부. 변변한 반찬도 없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먹었어. 사실 아직이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설날에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됐어. 카트를 밀었다. 어머님, 제가 용돈을 거절한 건요. 어머님 생각해서였어요.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며느리 말을 자르고 계산대로 갔다. 며느리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렸다.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자 며느리라고 떴다. 나는 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렇게라도 나의 기분을 표현해야 할 것 같았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하는 건 알겠다. 그래도 손주들 앞에서 거절한 건 잊을 수 없었다. 창피함, 서운함,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장을 봐온 걸 천천히 정리했다. 그리고 장롱 서랍을 열었다. 용돈 봉투 2개. 설날 이후로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다. 꺼내서 손에 쥐었다. 묵직했다. 민준이 봉투, 서연이 봉투. 손주들한테 주려고 1년 동안 모은 돈. 통장을 확인했다. 이번 달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었다.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5만 원. 핸드폰 요금 3만 원. 남은 게 27만 원. 한 달 생활비. 빠듯했다. 아들 말대로 내가 무리했던 건 맞았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였나?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었다.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머리도 직접 자르면서 손주들 기쁜 얼굴 보려고. 그런데 며느리가 막았다. 손주들 앞에서 내 체면은 뭐가 되는 건가?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건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는 주겠지. 며느리 몰래.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다.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다. 혼자 먹는 저녁. 외로웠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먹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이, 서연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에 전화하기도 어려웠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 주는 장면이 나왔다. 채널을 돌렸다. 보기 싫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릅니다. 며느리가 왜 거절했는지. 같은 순간을 이제 며느리 박지현님의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한 달 전, 남편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를 발견했다.
어머니 앞이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서류일까? 궁금해서 열어봤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자세히 봤다. 정형외과, 내과, 약국. 지난 6개월 동안의 영수증. 금액을 계산했다. 총 80만 원이 넘었다. 시어머니가 내신 건가? 아니면 남편이 대신 낸 건가? 남편한테 물었다. 여보, 이건 뭐야?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병원비야 내가 대신 냈어. 어머니가 어디 아프세요? 무릎하고 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신데 근데 엄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어머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게 50만 원인데 생활비로 다 쓰시나 봐. 놀랐다. 시어머니가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사신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비까지 없으실 줄은. 어머니 생활이 그렇게 빠듯하세요? 그런 것 같아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받으시려고 안 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답답했다. 그리고 걱정됐다. 시어머니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뭔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남편한테 물었다. 여보, 어머니가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연금 50만 원으로 사시니까. 그럼 관리비, 전기세, 핸드폰 요금 내면 얼마 안 남는데요. 남편이 계산했다. 관리비가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핸드폰 3만 원, 25만 원 남은 게 25만 원. 충격이었다. 25만 원으로 한 달을 사세요? 식비, 교통비, 용돈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비도 못 내시는 거야.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늘 같은 옷. 외식도 안 하시고 경로당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 전부 경제적인 이유였구나. 그럼 우리가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 번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받으셔. 왜요?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으시다고 그 돈으로 손주들 더 챙겨주라고. 시어머니 성격상 그럴 것 같았다. 그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더 편하게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후 시댁에 갔다. 봉투를 준비했다. 조심스럽게 드렸다. 어머님, 이거 반찬값이라도 쓰세요. 필요 없어.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 걱정 말고 손주들이나 더 챙겨줘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목소리가 강했다. 더 이상 권할 수 없었다.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설날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실 것 같았다. 받는 게 맞을까? 거절하는 게 맞을까? 시어머니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받을 수 없었다. 한 달에 25만 원으로 사시는데 내색은 안 하시지만 분명 힘드실 거다. 새벽에 남편이 깼다. 왜 안 자? 생각이 많아서요. 뭐 때문에? 어머니 용돈 때문에요. 어머니가 무리하실 것 같아서요. 지연아, 엄마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막는 게 맞을까? 근데 어머니 형편이 안 좋으시잖아요. 생활비도 안 받으시면서 용돈까지 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잖아.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싶으실 거야.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머니가 당신 생활도 힘드신데 손주들한테까지 용돈을 주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일 보고 결정할게요. 만약 너무 큰 금액이시면 정중하게 거절할게요. 불안했다. 아침이 됐다. 음식을 준비했다.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다가왔다. 마음을 정했다.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도 안 받으시는데 용돈까지 주시면 안 된다.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 한복 차림으로.
단정하셨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웃으며 맞았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가셨다. 손주들이 달려갔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안으셨다. 온 가족이 앉았다. 과일을 내놨고 차를 가져왔다. 이야기를 나눴다. 잠시 후였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적이셨다. 봉투가 보였다. 아, 용돈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냈다. 민준이한테 건네셨다. 민준아, 할머니가 1년 동안 모은 거야. 1년 동안?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가 1년 동안 모으셨다는 건 매달 조금씩 아끼셨다는 뜻. 한 달에 25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 대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 손을 급하게 막았다. 어머님, 안 받아도 돼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다. 아니야, 손주들 용돈인데.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용돈 줄게요. 봉투를 도로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 서연이도 입을 삐죽거렸다. 실망한 게 분명했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줄게.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무리하시는 게 보였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설날이 지났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시어머니 용돈을 거절한 게 맞았을까?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어. 엄마 마음은 상하셨을 것 같긴 해. 나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1년 동안 모으셨다잖아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마음도 이해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손주들 앞에서 거절당한 거니까 무안하시지 않으셨을까? 한숨이 나왔다. 어머니한테 설명드려야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왜 거절했는지 어머니가 전혀 모르시잖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쉽사리 전화를 걸지 못했다. 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받으실까봐 걱정됐고 화나지 않으셨을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 머릿속으로만 말을 정리했다. 어머님, 제가 용돈을 거절한 건요.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였어요. 어머님 건강과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을 직접 하기가 어려웠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전화하지 못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없었다. 한 달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장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카트를 봤다. 라면, 김치, 두부, 변변한 반찬도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돌아보셨다. 표정이 굳어지셨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웃으며 인사했다. 그래. 짧게 대답하셨다. 어머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목소리가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내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게 느껴졌다. 용기를 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설날에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어머님, 제가 용돈을 거절한 건요. 어머님 생각해서였어요.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내 말을 자르셨다.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가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 뒷모습을 봤다. 화나신 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설명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다.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드려봤지만 끝내 받지 않으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한테 말했다. 여보, 마트에서 어머니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들으시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서운하셨나 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엄마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장 보시는 거 봤는데요. 라면이랑 김치, 두부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원래 검소하게 사시긴 하지만 건강이 걱정되네. 검소한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거절한 건데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답답했다.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어머니가 받으실까요? 글쎄, 엄마 성격상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요? 조금씩 도와드리자 몰래 병원비도 내드리고 가끔 반찬도 해드리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우린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2달이 지났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만들어 보내드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 손에 반찬통을 들려보냈다. 시어머니가 받으시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반찬은 드실 수 있게. 남편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원비를 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하지만 남편이 우겨서 결국 받으셨다. 하지만 나와 시어머니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다.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길지 않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건강하세요? 그래,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서운해 하시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남편한테 물었다. 여보, 제가 잘못한 걸까요? 뭐가? 설날에 용돈 거절한 거요. 글쎄, 당신 입장에서는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니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서운해 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남편이 위로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나.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으셨고, 나는 시어머니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했다. 둘 다 상대를 생각했는데,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시어머니도 지금쯤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한숨을 쉬었다.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언젠가는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1년을 모아 준비한 용돈, 손주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